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윤선생 ETF 교실의 윤재용입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장 동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미국 ETF 시장으로는 2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 가량이 유입됐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자금 유입이 나타났고요. 미국 대형주 그리고 어떤 대형주 관련해서 좀 큰 유형의 큰 사이즈의 주식 ETF로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눈에 띄는 점은 하이힐드체, 굉장히 좀 정크본드 위주의 ETF로 자금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유출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약하게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금 동향, 유출입 상위 ETF들 좀 보시게 되면은 S&P 500 추종하는 SPY, 그리고 S&P 500의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SSO, 그리고 하이힐드 ETF인 JNK, HYG 등으로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반면 유출은 채권 위주로 좀 자금 유출이 됐는데, 미국 국채를 추종하는 IEI, 그리고 TLT 등에서 자금 유출됐고, 미국 리츠를 추종하는 IRY라든가 혹은 금 현물을 편입하고 있는 GLD 등에서도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네, 다음은 유형별 ETF 등락률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반등 강하게 나타나면서 녹색이 굉장히 좀 진하게 나타났는데요. 녹색이 정말 마음에 평화를 주는 색깔이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반대로 이제 브라질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면 채권시장 내에서는 미국 국채, 회사채는 소폭 하락하는 반면에 하이힐드채는 소폭 상승을 보였고요. 섹터별로는 바이오테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바로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서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관련 ETF들이 큰 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순위 내에서는 지금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5위까지 모두 블록체인 관련 ETF들이 차지를 했고요. 이 외에도 구리채굴,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희귀광물 산업 ETF들이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률 상위 보시게 되면은 변동성 그리고 천연가스, 브라질 ETF들이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브라질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러시아와 함께 대표적인 그 원유 가격 상승의 수혜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을 여전히 좀 못 잡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정치적 불안감에 대한 우려 등이 부각되면서 하락을 지금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약 26% 정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 올해 3월달 가격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핫이슈, 미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9일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을 기초지수라는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 3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일평균 거래 대금은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정도가 매일같이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운용자산 역시 2,100만 달러에서 5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를 하면서 일단은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편입 종목들 좀 살펴보시게 되면 선물 2개, 그리고 국채, 초단기 국채입니다. 단기 국채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기호가 조금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쉽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이고요. 여기 붙어 있는 V는 10월에 만기가 되는 월물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X가 붙어 있으면 11월달이 만기인 ETF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ETF라고 했는데 미국 최초입니다. 글로벌 최초는 아니에요.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에 관련된 ETF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디지털 통화, 가상화폐 자체를 거래하는 ETF, ETN들이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이 블록체인 산업을 편입하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들이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상화폐는 현물 기반, 선물 기반으로 나눠지는데, 선물 기반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쉐어즈의 비토처럼 이 비트코인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고요. 이 외에도 현물 기반은 말 그대로 이 ETF가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서야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이 되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라든가 혹은 스위스, 독일 등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혹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이 ETF로 상장되어서 활발하게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ETF들, 제가 리스트로 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BTCQ라든가 BTCC 같은 경우는 ETF들을 말 그대로 현물로 편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단에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BITI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인버스 ETF입니다. 말 그대로 일간 단위로 비트코인이 5%가 하락하면은 5%가 상승하는 구조를 가진 인버스 ETF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좀 넘어가면은, 자,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비트코인 가격을 그대로 따라갈까? 라는 부분인데, 정답은 아니다. 절대적으로는 아니다입니다. 일단 이 선물을 가져가다 보니까 롤오버 비용이라는 것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이 테이블 좀 더 확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CME 그룹에서 제공하고 있는 월물별 비트코인 선물 가격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이 무조건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마다 만기가 존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 시점, 만기가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물을 팔고 새로운 선물을 사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월물이 이제 뒤로 갈수록 11월물, 12월물, 내년 1월물로 가면 갈수록 선물가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자산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일반적인 콘텐고 상황이 좀 일반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기존의 월물을 팔고 새로운 월물을 사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싼 걸 팔고 비싼 거를 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5월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그리고 선물의 어떤 등락률 추이를 좀 정리를 해보면 현물이 미세하게나마 선물을 앞서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물이 선물보다 좀 더 등락률이 좀 더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어떤 해킹이라든가 혹은 관리의 불투명성에 관련된 문제는 없을까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ETF의 출시를 고민하게 된 사실 가장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의 경우에는 이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관리의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서 과연 수급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ETF가 현물을 담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BTCQ라는 ETF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약 2만 1000개 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ETF에 자금 유입되면은 또 ETF에서는 운용사에서는 또 비트코인을 사겠죠. 이러면은 당연히 자금 유입이 되겠지만 선물은 간접적으로 이제 효과를 미치다 보니까 유입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이런 이제 비트코인 ETF의 상장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어떤 주류 시장으로 편입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관련 산업 ETF들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블록체인 산업이라든가 가상화폐 관련 산업들이 성장할 것 같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관련 산업 ETF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두 번째로는 이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이 가상화폐를 보통 채굴이라고 하죠. 이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혹은 이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대표적이고, 이 블록체인 산업 관련된 종목 혹은 ETF들은 이 거래소라든가 혹은 기반 기술 관련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ETF들 좀 정리를 해보면 대략 한 7개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운용자산 측면에서는 티커로는 BLOK라는 ETF가 가장 큰 편이고, 운용 보수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 산업들을 모두 충실하게 좀 편입을 하고 있지만, 이 운용 보수 측면에서는 BKCH라든가 DAPP와 같은 ETF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들 ETF들 최근 1년 운용자산 추이를 좀 다 더해 보면은 작년 1년 전에 약 3억 작년에 이제 약 3억 3천만 달러 정도 규모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약 20억 달러까지 약 500% 가량 운용자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들 ETF들이 많이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최근에 이제 순날람에서나 좀 많이 보셨던 마라톤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혹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 관련 종목들을 골고루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재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가가 급등할 때 유가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겪지만, 그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낮게 가져가면서 이제 어떤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산업 관련해 접근을 하실 때도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ETF를 통해서 관련 산업으로의 접근도 가능하다는 점 역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사면 배당받는 종목들입니다. 에이오 스미스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등이 이번에 약 7% 정도 배당 증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2%, 1%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리얼틴컴도 다음 주에 배당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월간 단위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월간 단위 배당 주는 기업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윤선생 ETF 교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정보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윤선생이었습니다.